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유수건입니다.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이 도시에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는 그 교육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통학 여건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직결되는 기본 요건입니다. 본의원은 2023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장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고등학생들이 매일 왕복 2시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과도한 이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학습 능률과 생활 리듬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평일 하루에 2시간씩 3년이면 1,470시간, 일수로는 61일입니다. 고교 3년 동안 통학에만 오롯이 사용해야 할 시간입니다. 통학은 학생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지망의 배정과 이동 여건은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해결해야 할 책무임을 강조하고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그간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 간 이동 수업 실태까지 함께 살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긴급 현안과 같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변하기 위해 저 역시 책가방을 메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윤희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긴급 현안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 고교 배정은 단일 학군 7지망제로 1지망에서 정원의 70%를 추첨하고 나머지 30%는 통학권을 반영해 추첨 배정하고 있습니다. 타시도 교육청과 다르게 1지망 단계부터 통학권을 배정하지 않고 탈락자 보정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생활경별 학교 수가 충분치 않아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고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단일 학군 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학령 인구와 생활권별 고교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임에도 동일한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이 출범 초기 고교 배정 방식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현재 그 배정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로는 이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 통학 거리 그리고 학교의 면학 분위기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어지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그 적성,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을 관련된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학 거리를 우선 고려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또 불편함은 일부 저하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그 학교를 선택하는 그 고교 선택권은 조금 축소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군을 분할하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학군을 분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배정을 하는 학교가 16개이거든요. 그 16개를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이 또 저하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단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통학 여건 및 학교 분위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향후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배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배정 방식에 대해서 그 학교 공동체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의견 수렴이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급수를 배정한다든가 이제 이 배정 방식을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장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고등학교 배정단 외에 네. 학부모라든가 학교 네. 학생들하고의 논의는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방식 자체가 일단은 장거리 통학을 유발하는 또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 지망에 배정된 학생들을 포함해서 집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학교를 선택한 일지망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의 거리를 통학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의 적정 통학거리를 대중교통 30분 내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 교육청의 고교 배정 방식은 장거리 통학을 좀 불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청은 이 배정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망의 배정으로 이미 배정된 학교가 매년 좀 동일하다는 사실 좀 알고 계실까요? 네. 네. 임의 배정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3년의 추이를 볼 때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으나 네. 일단은 매년 학교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 학교 간 선호도랑 그다음에 생활권별 배정의 불균형이 좀 고착화되고 있는 또 단적인 예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난 현안 질의에서 교육청은 학급 편성 검토 협의회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교별 학급수 조정에만 머물렀고 그 지망의 배정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세종시 학령 인구가 감소세에 들어섭니다. 단일학군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교 간 선호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학교 간 양극화는 조금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학권이 먼저 고려될 때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조건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장거리 통학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1시간 가까운 통학 시간을 감내해야 되는 입학생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국장님, 1단계부터 통학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좀 중장기적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 현재 그 통학권 반영 비중은 70대 30입니다.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일지망 학생들 대상으로 전체 추첨을 통해서 70 그리고 통학권을 반영해서 30%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19년까지는 이제 80대 20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해서 7년째 시행 중에 있는데. 사실 그 통학권 반영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임의 배정도 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관련한 민원도 거의 이제 사라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통학권 배정을 지금보다 비중을 높인다고 하면 검토는 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의 숫자가 16개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고교 선택의 폭이 축소된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특정한 지역으로의 이사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지점들은 어찌 보면 또 지역 균형이 이제 불균형하게 되어지고 또 학교 간 그 평준화가 해체되어서 학교 간 서열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란 이러한 점들이 다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공감하면서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확대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제가 제안을 드린 통학권 배정을 조금 더 고려해 보는 좀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이 고교 배정 방식을 이렇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 장거리 통학과 이동 수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고등학교별 학급수 편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시 고등학교 학급 규모는 6학급에서 14학급까지 그 차이가 커서 교육과정 편성, 교사 배치, 그리고 교실 활용 등 학교 운영 여건 전반에서 이미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된 내신 5등급제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내신 확보와 고교학점제 운영 모두 불리하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최근 과천시에서 소규모 학교는 1등급 학생 수가 적고 개설 가능한 선택 과목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작은 학교 분리론을 제기하면서 전교생 300명 미만의 고등학교는 통폐합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천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학년에 최소 10학급 규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국장님, 학급수 편차가 결국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로 이어진다는 이런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그런 우려들이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별 학급 규모는 학교의 학생 수용 규모 그리고 생활권별 학생 분포 현황 등을 이제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최소 학급은 이제 8학급부터 12학급까지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되어지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학급을 이제 거론하는 지역도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용 규모 면에 있어서 8학급이 불가피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고라든가 한솔고는 이제 수용 규모 면에서 이제 8학급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저희가 8학급 이상으로 편제를 하고자 하지만 지금 다만 해밀고가 현재 4학급이고 또 일반고 기준 일반학급 기준으로 또 세종여고가 7학급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목 편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해밀고나 세종여고 이제 동일하게 3개년 기준 100과목 이상으로 편성이 되어서 일반 그보다 학급수가 많은 다른 학교들 전국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보다 많은 내지는 동일한 과목을 이제 편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향후 해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년도에 6학급 그리고 27년도에 8학급으로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생종여고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온세종학교 그리고 세종 컴퓨터용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용해서 주문형 강좌를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최대한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학급수 차이에 따른 그런 내신 1등급이라든가 또 고교학점제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렸고요. 학급수 편사가 저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금 저희가 좀 과밀학급도 있고 그리고 소규모 학급도 있는데 그 학교 간의 교육 여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에 따라서 학교 간 그런 선호도 격차도 또 더불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학교 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규모 불균형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 심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고교별 규모 재편 논의가 사실상 교장 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학급 편성을 위해서 일단은 이제 관련 3개 부서가 먼저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학급을 학교별로 편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제 이 부서들은 이제 재무행정과, 중등교육과, 인사과가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이고요. 이 구조를 통해서 이제 마련한 안을 가지고 고등학교 교장단 협의회와 결합을 해서 또 논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각각의 학교의 현황과 요구 사항들을 이제 마음껏 개진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배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의견 들으실 때 저희 학부모 네. 또 학생들 의견 좀 네. 들으시길 좀 부탁드리면서 네. 이어서 지난 현안 질의 이후 고등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장님,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 통학 또는 지방에 배정된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을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드렸었는데요. 해당 학교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촉구하신 이후로 저희도 2023년에 그렇게 이제 촉구를 하셨고 24년, 25년도 이제 2회에 걸쳐서 이제 학생 통학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통학 현황 조사를 결과를 보니까 이제 이응 패스의 도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은 이제 수요가 활발하게 늘어났고 이용률이 2.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학생들이 등교 시간대가 이제 어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수도 또한 4.7%가 증가한 지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네. 그리고 이러한 그 내용을 그 시청 교통 과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차분하게 마련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때 읍면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천원 택시를 좀 마련을 해서 2024년부터 네. 운영을 천원 하고 택시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천원 택시 뒤에서 네. 잠깐 또 짚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도 시청과 협의한 결과 두루타 운행을 2회에서 네. 3회로 증해 운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네. 쭉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제 방곡고 같은 경우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이 좀 다소 줄고 노선버스 이용은 18%에서 20%까지 증가했습니다. 세종여고는 학생 수가 늘었음에도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여전히 높아서 2년 전과 유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영실고는 학부모 차량 이용은 소폭 줄었으나 이제 돈을 내고 타는 학원버스 이용이 2배 늘고 버스 통학이 감소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개교한 캠퍼스고는 재학생의 4분의 1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어 버스 노선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증가했지만 읍면 지역의 편중은 좀 심화되었고 학부모 차량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서 통학 여건이 굉장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매년 통학 실태 조사하고 계시죠? 네. 네. 조사 내용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살펴봤습니다. 네.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한 주요 성과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학생 통학 현황 조사를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조사 내용은 이제 등하교 통학 실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학생의 불편이 어떤 지점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정량적인 조사 외에도 통학 그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 되는 학생 수가 많은 상위 6개 학교는 직접 또 학교를 방문해서 또 현황들을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통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또 세종시청 대중교통과에 전달을 해서 배차를 간격을 줄인다든가 노선을 또 조정 또는 증회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전달은 했지만 사실상 장영실고 두루타버스 1회 증차 외에는 좀 별다른 성과가 네. 없어 보이는데요. 본 의원이 2025년 학생 통학 현황 조사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 중고등학생 참여율이 19.5%로 좀 저조했고 조사 내용도 아직까지는 다소 형식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통학 수단과 불편 사항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 학생들의 그 통학 시간과 수단 그리고 일부 장거리 통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 가능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율이 좀 낮았던 이유가 조사 목적이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은 통학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실제 개선되는 현황을 공유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교육청 네. 차원에서 지금 통학 지원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가 이제 천원 택시를 통해서 읍면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교육관님께서 도입한 천원 택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방과 활동 이동 지원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용 요건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등교 시에만 이용이 가능해서 24년도 5명, 25년도 8명으로 실제 이용하는 학생은 극히 소수며 일부 학생들은 이사를 가거나 학부모 차량 이용으로 신청을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천원 택시 작용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서 읍면 지역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반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그 신청한 학생은 이제 5개교 56명이었는데 실제 지금 이제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이제 8명에 불과합니다. 이 그 천원 택시 사업은
그 대중교통 이용에 그 취약한 그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 나온 결과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이 정책 자체가 보건복지부 그 사회보장 그 제도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기준이 조금 엄격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준 완화를 위해서 이제 좀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자체가 그 사회보장제도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좀 예. 답변을 들었습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춘천시 통학택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폭넓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 한번 참고해 보셔서 다시 네.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 제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면 지역 학생들의 불편이 여전히 좀 해소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육청 단독으로 좀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통학 여건 개선은 버스 노선 개편, 배차 조정, 정류장 신설 등 교통정책 권한을 가진 시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시청과 교육청과 협업은 지난 현안 질의에서도 저희가 본연이 당부가 드렸는데요. 2024년과 5년 시청과 협의를 통한 성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성과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도 이제 뚜렷하게 이제 결과를 가시적으로 이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일례로 그 세종시청 그 대중교통과 관계 직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통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구조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학 현황 조사 결과들을 정리해서 같이 협의회를 한다든가, 이런 그 협의 체계를 좀 만들면서 또 어떤 가시적 성과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이제 드렸던 부분들 교육행정 실무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의 안건으로 제시를 해서 좀 탄탄하게 그 논의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2024년과 5년에는 이런 통학 시태의 결과를 시청과 공유하는 그 정도에 그쳤다면 2026년에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해라고 저는 이제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거리 통학으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이 세종시 고등학교 일부일 수는 있는데요. 이들의 어려움이 고교학점제 이동 수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에도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장님, 그 다음 고교학점제 이동 수업에 관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미 2015년부터 공동 캠퍼스를 시작해서 이동 수업을 진행했고,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어 이동 수업 규모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교구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이동해 수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주중 방과 후 또는 토요일 오전 2-3시간씩 진행되고 총 4,4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 참여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동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근 학교에서 이제 과정을 수강하기 때문에 짧게는 도보 10분 정도, 그리고 길게는 이제 버스로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읍면 지역 학생들이 동지역으로 수강을 하러 나오는 경우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이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의 경우 인접한 학교에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보와 버스를 이용한 이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정규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캠공의 캠공1의 경우 거점 학교가 대부분 동지역에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조치원 읍에서 다정동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 수업에 참여하려면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본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직접 세종고에서 다정고까지 학생과 함께 이동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후 4시 30분 세종고에 재학 중인 항구는 고교 학점제 거점고인 다정고로 두 번째 등교를 시작합니다.
세종고에서 다정고까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 일주일에 2번 항구는 고교학점제 정규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조치원읍 세종고등학교에서 다정동의 다정고등학교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다정동으로 가기 위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철도 건널목 두 곳을 횡단하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이용해 위험하기도 합니다. 네이버 지도에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세종고에서 고려대 앞까지 빠른 걸음으로 14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버스 타면은 바로 다정고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중간에 한번 충남대병원에서 내려가지고 205번으로 갈아타서 다정고 앞에서 내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환승할 때 그 네. 버스도 기다려야 되겠어?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좀 기다리는. 대략 한 5분, 10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기다리지 않아요. 여기서도 기다리고 거기서도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기다리던 버스에 올랐습니다. 조치원읍에서 도담동 충남대 병원까지 이동하는 버스에 승객이 많아 꼬박 일어서서 간다고 합니다. 환승을 위해 세종 충남대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내린 시간은 학교에서 출발한 지 50여 분이 지난 시간. 하지만 다종고로 가는 환승 버스는 19분 후 도착 예정으로 나옵니다. 여기 와서는 한 20분 조금 넘게. 네. 한창 성장할 청소년기지만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 간단한 간식으로 허기짐을 해결합니다. 네, 좀 출출해요. 네. 보통 끝나고 와서 여기 학교 앞에 편의점 가거나 거기서 이렇게 삼각김밥 같은 거나 먹고. 1분 1초가 아까운 학업 시간. 조치원읍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고교 학점제 정규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오롯이 왕복 3시간의 이동 시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환승할 때 다음 버스가 오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 바로 캠공 장소로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읍면 지역 학생들의 이동 수업 문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좀 학교가 너무 멀리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듣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못 듣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삼색학교는 엄두도 못 나겠어요. 네, 그쪽까지 가기는 힘들어가지고 듣고 싶은 게 있어도 못 들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고 당연하다 여기는 교육당국의 인식 때문에 읍면 지역 학생들은 평등한 학업의 권리가 무시된 채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났고요. 지금 시각은 6시 8분입니다. 학생의 수업 시간은 6시 10분부터 시작합니다. 조치원에 있는 세종고에서 다정동에 있는 다정고까지 학교가 끝나자마자 1시간 반을 걸려 이렇게 겨우 도착했습니다. 6시 10분에 수업이 시작하는데 8시 8분에 도착해서 불이 나게 이렇게 뛰어 들어갔는데요. 저녁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바로 들어야 하는 이런 고교 학점제 이동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예, 국장님. 학생의 이동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읍면 지역 학생이 이제 동지역에 그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이제 수강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동 시간이 이제 많이 소요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학생 같은 경우 차량으로 한 25분 내외 거리를 버스로 이제 3배 넘는 시간을 쓰고 있는 건데요. 그 통학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고등학생들은 우울증 위험에 다른 학생보다 1.6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동 수업에 관해서 학교 간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며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의 광범위한 이동 거리나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국장님, 동일한 교육 과정임에도 어떤 학생은 도보로 10분, 어떤 학생은 1시간 반을 이동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과연 이동이 용이하다라는 교육청의 설명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학생들이 좀 식사도 하고 그리고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장기적으로 마련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제가
그 읍면 지역에 조금 가까운 읍 지역에 가까운 고등학교가 이제 해밀고나 이제 캠퍼스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대면으로 원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가급적 동지역 안쪽보다는 인근에 있는 해밀고나 캠퍼스 고등학교에 강좌를 좀 개설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 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세종 학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온세종 학교에는 세종구나 세종여고의 학생들이 주문하는 주문형 강좌를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 세종여고 학생 5명이 아름고에 개설한 그 화학 실험 수업을 신청했는데 이동 부담 이유로 이 중에 4명이 수강을 포기했고 나머지 1명은 학부모 차량으로 수업에 이렇게 참여했었습니다. 현재 세종여고와 세종고 학생 15명이 정규 교육과정 이동 수업을 위해서 동지역 거점 학교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사안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이 학생들 대상으로 1,000원 택시를 지원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답변을 당장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당담 부서는 학교별 개설 과목의 편차와 그리고 이동 수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학교 활성화와 교내 개설 과목 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2가지 대안으로 고교학점제의 본래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고교 학점제는 이제 올해 처음 도입이 되어져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이 되어서 이제 개선 방안들이 이제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세종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준비가 조금 많이 되어 있고요. 그 기반을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그 세부적인 그리고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그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 한 발짝 앞선 교육 정책과 행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온라인 수업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내외 연구를 보면 그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만 성취도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학습 효과와 만족도가 낮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개설 과목 수를 늘려서 한 교사당 3과목까지 맡게 된다면 교원의 업무 과중이 오히려 수업의 질이 낮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을 교육청의 주요 현안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고등학생들의 이동에 불편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이동이 쉽지 않아 본인의 학교에만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의 답답함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의 어떤 배정부터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업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또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천은빈 교육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긴급 현안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는 고등학생들의 대중교통 통학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아이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제안했던 몇 가지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학생이 이동한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희 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 등 여러 가지 추진을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통학 환경을 위해서 고려를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과 교육청에서 2년간 또 통합 개선, 여건 개선을 위해서 또 부더니 회의도 하고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를 통한 노선 개편이나 배차 증차가 있었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 23년도에 이제 긴급 현안 질의하면서 저희 시와 이제 교육청 간에 학생들의 통학 환경 어떤 협조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24년도, 25년도 두 차례 걸쳐서 저희 시에 통학 환경 조사 결과를 뭐 이제 제공을 해줬고, 그걸 바탕으로 일부분은 또 반영이 됐고 일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대중 노선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해서 6개의 노선을 좀 새로 신설했고 2개 노선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도시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272번, 1번, 2번 등 6개의 노선을 또 신규 신설해서 뭐 방곡고라든지 캠퍼스고, 양지고, 해밀고 등을 좀 경유도 했고요. 그다음 읍면과 신도시 간의 그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읍면과 신도시를 연결한 18번 버스를 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부터 우리 세종터미널까지 운행해서 뭐 소당고라든지 보랑고를 경유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조치원 지역을 운행하는 11번, 12번 노선을 좀 조정을 해서 그 세종고라든지 세종여고, 그래서 조치원 학생들의 좀 통합 편의를 일부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청의 정책국장님 말씀처럼 장영실고 학생들의 또 등하교 편의 제공을 위해서 드로타도 또 증진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성과를 좀 이뤄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그 조치원 세종여고 바로 앞을 경유하는 13번 버스 등교 시간대 운행 시간과 횟수 조정은 이전과 좀 동일한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11번, 12번 버스는 그 세종여고 정류장이 학교에서 400m 이상 떨어져 있어 위치 조정을 검토를 제안했는데 아직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영실고 정문을 경유하는 버스가 6대인데 지난번과 동일하게 69번 단 한 대만이 터미널에서 아침 7시 50분에 출발하고 나머지 5대는 등교 시간대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결국 뭐 동지역 학생들 여건은 저도 앞서 이제 수치로 보아졌을 때 좀 상상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읍면 지역 학생들의 교통 여건은 아직도 좀 미흡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국장님, 그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의 과업 지시서에 대중교통 취약 지역과 특정 시간대 수요 대응을 위한 서비스 개선, 그리고 초중고 통학 환경 개선이 포함돼 있었으나 읍면 지역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저희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전히 읍면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는 했으나 여전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어제 버스의 증차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을 택시라든지 아니면 드루타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어떤 통학 환경을 좀 지원해주는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과 5년은 교육청과 시청이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시기였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응 패스는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기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위한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5%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 패스가 모든 청소년에게 의무일 필요는 없지만 그 신청 절차의 복잡함이나 홍보 부족으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인터뷰하기에 동행한 학생과 그리고 버스에 같이 탔던 많은 학생들이 버스 이용이 잦음에도 이용 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이응 패스를 가입할 수 있는 절차 개선이나 학교 홍보를 좀 강화하고 계실까요? 예,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25년 9월 현재 우리 학생들이 한 8,000명 정도가 일단 이응 패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월 한 2만 원 정도 이제 환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제 시의회에 우리 청소년들의 또 불편 개선을 위해서 일단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청소년 이응 패스 신청 매뉴얼을 또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응 패스 홍보 관련해서 협조 공문을 한 7차례 또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신청에 또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기본 증명서들이 학부모들이 이제 증명서를 떼어서 발급하다 보니까 좀 약간 어떤 성가신 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온라인으로만 이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달에 우리 농협과 좀 협약을 해서 현장에서 은행 창구에서 또 발급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청소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인증 절차가 좀 그동안은 까다로웠는데 앞으로 주민번호나 입력을 하면 바로 인증 절차가 개선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스마트폰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또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절차의 뭐가 개선 완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이용을 더 다각하게 해서 노력해 주신 거 다 감사드리는데요. 좀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그 학생들이 이응패스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귀찮게 여기는 것과 그리고 학부모 동의가 좀 필수잖아요. 이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모이는 학교 입학식이나 이제 졸업식에서 이응패스 홍보 및 가입 부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네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응패스 고도화 차원에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부모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일하시냐 바쁘시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더 수가 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교육청과 협조해서 우리 이제 중학교 입학식이나 뭐 초등학교 졸업식이나 그렇게 학교 행사에서 적극 안내하고 현장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 이런 집중 홍보나 학교 현장 그런 가입 지원을 조금 계획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네, 적극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의 이동을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동에 하루 2시간 이상 쓰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은 세종시 교통 인프라가 아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학생들의 이동은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의 형평성과 세종의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학생들의 이동 여건 개선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제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와 교육청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은 읍면 지역 일부 학생과 일부 학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이러한 이동의 부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각자의 원칙과 기준을 내세우며 미루는 동안 학생들은 하루하루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응패스와 노선 개편 그리고 이응버스 도입으로 동지역 내 학생들의 이동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동에서 읍면으로 또는 읍면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입니다. 교통정책의 효과는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읍면 지역의 학생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생들의 이동권을 개선한 춘천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춘천시 S버스는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2023년 1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고등학생 대상 통학 급행버스입니다. 지역 내 주요 거점과 학교를 빠르게 연결하도록 정류장을 최소화한 노선으로 현재 8개 고교를 대상으로 1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보다 통학 소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에는 세종시 교육청의 천원택시와 유사한 통학택시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대중교통이 취약한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대체 교통수단입니다. 거리, 배차 시간, 통학 시간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고 등교 시간에만 이용 가능한 천원택시에 비해 춘천시 통학택시는 버스 미운행, 버스 시간 부적합, 2회 이상 환승 등 일부만 해당해도 등하교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종시는 도농 상생 지역으로 지역별 학생 이동 격차가 큽니다. 춘천시 S버스와 통학택시는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낸 좋은 선례로 세종에도 이런 협력 모델이 꼭 필요합니다. 세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에 공감하고 학생들의 이동 여건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